인사드리겠습니다. 앉으세요.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죠. 4월 달은 4월 초부터 이번 주, 그러니까 내일 모레 글팩 5월 1일까지 굉장히 바쁘게 지금 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봄 되면은 이제 춘향제라고 해가지고 봄 되면 이제 제례가 많아요. 옛날 이제 그동안에 제사 지내던 그런 서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많이 줄었어요. 제사를 못 지내는 그런 서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서원 출입이나 향교 출입이나 이런 유교 관련 그런 문화에 젖어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는 아직도 이제 여기 서원 저기 서원에서 때가 되면 이제 통문이 와서 참석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되면 무조건 갑니다. 시간을 웬만하면 가사를 불구하고 가정일을 불구하고 웬만하면 그런 제일에 참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거기다가 또 4월 달에는 특별한 또 제 개인적인 행사까지 있어서 굉장히 정신없이 그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 주 일요일까지는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좋은 날씨에 이렇게 제 강의에 참석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이제 이 좋은 날씨에 선생님들한테 제가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드려야 될 텐데 얼마나 좋은 것을 드릴지 제가 스스로가 걱정이 됩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제 성독을 한번 해보죠. 제가 이제 그 성독을 여기서 강의 끝나고 가면은 바로 이제 성독을 합니다. 해서 녹음해가지고 바로 올려드리는데 그 성독은 우선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처음에 글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국어책을 읽듯이 금방 의미가 바로 와닿지는 않아요. 적어도 그 정도 되려면 몇 년씩 그렇게 독서에 열심하고 성독을 많이 한 사람들이 이렇게 가능한 거고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자꾸 하셔야 됩니다. 자꾸 하셔야 되고 습관을 자꾸 들이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보통 우리 속된 말로 그런 말 하잖아요. 앉았느니 연불한다고. 그냥 맥없이 그냥 앉아있느니 연불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 성독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시간만 나면 그냥 흥얼거리듯이 짧은 구절이라도 자꾸 소리내서 읽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또 보시죠. 왈왕제 소대욕을 가득 무녀의가 왕이 소이 불어나신데 왈의 비감이 불조거 구여며 여기서 어를 앞으로 붙이셔야 돼요. 불조거하고 구여며 이렇게 해야지 불족 어구 이렇게 붙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대체적으로 계산은 앞으로 붙입니다. 불조거 구여며 경난이 불조거 제여예가 어거의 제세계 불족시오 모결며 성음이 불족 청의열며 편패불족 사령어 전여예가 왕제제신에게 족이 공지하나니 이 왕은 기의시 제실이 있고 여기서도 기, 의시 제실이 있고 의시를 붙여서 읽으셔야 돼요. 왈부라오부르시아로에다 왈연즉 왕제소대욕을 가지이니 욕벽토지하며 조진초하야 이중국의 무사이야로소에다 이약소의로 구약소요에게면 유연목의 구어야니에다
왕왈 약시 계시며에까 왈태의 심언하니 연못 그어는 수불되거나 무후제언니와 이약소의로 구약소요에게면 진심역의 의제라도 후필유제하리에다 왈가등 무녀에까 왈주인이 여초인전즉 왕은 이의 숙성이니고 왈초인이 승하리에다 왈연즉 소고 불가이 적되며 과고 불가이 적중이며 약고 불가이 적강이니 해내지제방천리자구에 제지뷰 기엘하니 일복발이 하이이유 추족 조제리에고 개혁반 기본의니에다 금왕이 발정시나사 사천하 사자로 개용리보 왕제조하며 경자로 개혁경어 왕지야하며 상고로 개혁장어 왕지시하며 행여로 개혁주로 왕지도 하시면 천하제욕질개군자 개혁부소왕하리니 기여시면 숙능어지래고 왕활고혼하야 불능진의 시의로니 원부자는 보지하야 명의교화하소서 아수불민이나 청성시제하리에다 왈무항산이 유항심자는 유사위능이 은혜와 양민증무항산이면 인무항심이니 구무항심이면 방벽사치를 무불우인이 급하모 죄연후에 종의 형제면 신은 망민하니 언유인이니 제외하야 망민을 가의하리요. 예,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사자성의 성어 중에 연목 구어, 그렇죠? 그 다음에 무항산 유항심, 이런 것은 우리가 사자성어나 이 성어에서 많이 쓰이는 것들이죠. 그것이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요 지금 건전지가 다 돼서 건전지를 바꾸고 하겠습니다. 네, 훨씬 낫네요. 자,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풍교야박이라고, 요거 이제 장계라고 하는, 우리
한문 교과서에, 중고등학교 한문 교과서에 많이 나오고, 일본 교과서에서는 아주 유명한 거고, 그 풍교야박이라는 당나라 때 시인의 시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오늘 여기부터 이제 합니다. 자, 우리가 인과관계를 얘기할 때 시고로 이 말 많이 쓰죠. 시고로. 이시자에다 연고고자죠. 또는 시이로도 쓰입니다. 이 시고로 대신에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시이로, 이 때문에, 시고로, 이런 연고로, 이런데 같은 뜻이에요. 이게 여기 보면 여기서는 지금 시고로 썼는데 시로 하는 말하고 아니 거의 같은 뜻입니다. 이게 이 때문에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명군이, 임금은 임금인데 현명한 임금이죠. 요거 이제 우리가 단어를 만드는 조합을 할 때의 5가지 방법 중에서 요건 지금 수식관계라고 말할 수 있죠. 임금은 임금인데 어떤 임금이냐면 현명한 임금, 명철한 임금. 현명하면서도 명철한 임금이 제민지산, 여기 보면은 제하고 민지 사이를 왜 띄어 읽어야죠. 제정하기는 제정하는데 뭘 제정하는 거예요? 백성의 산업. 요것은 지금 생업이라고 그랬죠. 산자는. 예. 백성의, 요거 이제 관용격조사예요. 백성의 생업을 제정하는데, 요것만 본다면 요게 서술하고 민지산이 이게 목적어가 되는 거죠. 백성의 생업을 제정하는데, 명철한 임금이 백성의 생업을 제정해 주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반드시 하게 혀. 요건 지금 사역동사죠. 사는 하게 하다. 예. 어떻게 반드시 하게 혀. 뭘 하게 하느냐? 요 사자가 미치는 보면 이 하여금 사자가 나온다든지 하위자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요것이 미치는 범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까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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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트머리까지냐. 이게 한문을 할 때는 미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를 잘 음미해 봐야 돼. 이건 지금 뭐냐면 명철한 임금이 백성의 산업을 제정해 주는데 제정할 때 백성으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인지 한번 봅시다. 반드시 하여금, 반드시 하여금. 우러러서는 이게 우위로 보면 그 말이야. 우러를 남자잖아요. 이건 우위로 쳐다본다는 거예요. 족이는 이게 만족한다는 뜻이라 했죠. 이거 발족자인데 여기서는 만족할 족자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번역할 때는 충분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요. 번역을 할 때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데 충분하다. 우위로 쳐다봐서는 부모님을 섬기는데 충분하고, 이 충분하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요. 만족하다, 원래는 만족할 족자인데 번역을 할 때는 충분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때는 이제 일사자가 아니고 섬길사자죠. 이게 우리가 지금 화랑들의 세소고개를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사친이요, 부모를 섬기는데 효로서 한다. 사군이충, 임금을 섬기는데 충으로서 한다. 그럴 땐 다 섬길사자잖아요. 여기 섬길사자예요. 그리고 부자는 숙일 부자예요. 굽어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은 이제 아래로는 그 말이야. 앙은 이건 우위로는 그 말이고, 우러러 본다는 뜻은 우위로는 그 말이고, 이것은 굽어본다는 것은 아래로는 그 말이에요. 아래로는 이러이러한 것을 충분해. 이때는 기를 흉자라겠죠. 동사로 기르다는 뜻을 때는 흉으로 읽고, 그렇지 않고 명사로 써요. 가축이라는 의미로 쓸 때는 축으로 읽는데 여기서는 흉으로 읽는 거예요. 처자들을, 자기 집안 식구들이에요. 가장으로서 자기 집안 식구들을 기르는데 충분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백성들의 생업을 이 명철한 임금이 생업을 만들어줘. 먹고 살 수 있는 군형을 만들어줘. 먹고 살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주는데 뭐냐? 위로는 부모를 섬기는데 부족하지 않고, 아래로는 처자를 기르는데, 자기 집안 식구들을 기르는데, 그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그렇게 해서 낙세, 즐거운 세상. 요건 즐거울 낙자예요. 근데 낙세는 뭐냐면
풍년을 말합니다. 풍년, 즐거운 세상. 옛날에는 먹고 살기만 충분하면은 근심 걱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낙세하고 여기 흉년하고 서로 대해가 되는 거예요. 낙세, 즐거운 세상, 흉년, 흉한 해. 그러니까 이건 낙세는 풍년이고 이건 흉년을 말하는 흉년. 농사가 잘 돼서 풍년이 드는 거예요. 풍년되는 즐거운 세상에서는 종신토록 배불러. 여기 지금 종신을 밑줄 그은 이유가 있어요. 원래대로 종신하면 뭐예요, 지금? 몸을 다하도록이니까. 평생 동안이잖아요. 근데 평생이라고 해석하면 말이 이상해. 풍년 들어왔다고 해서 평생, 한 해 풍년 들어왔다고 해서 평생 배부른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종신이라는 것은 1년 내내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번역할 때 이런 게 해서 어려워요. 번역할 때 이것을 있는 그대로 풍년 들었다고 해서 풍년 드는 해에는 평생 동안 배부르고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이건 번역을 잘못하는 거예요. 글자로는 맞아. 그러면 글자로는 뭐 틀렸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근데 번역할 때 그러면 전체 흐름의 대의를 못 보고 번역하는 거예요. 번역을 할 때는 그 자꾸 자체에도 집중하지만 무엇도 해야 되냐면 문장 전체 흐름을 보고서나 번역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종신이라는 것을 평생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것은 1년 내내 그런 뜻을 해야 돼요. 1년 내내 배부르고 흉년 들어서는 사망을 면여. 흉년 들으면 굶어 죽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것을 면하게 해줘. 생업이 정확하게 있으면 그러면 흉년 들어갈 때 사람이 굶어 죽는 일에 이르지는 않잖아요. 면할 면자예요. 사망, 죽는 거죠. 죽음을 면이요. 그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하여금 사자가 필사가 여기까지 와야 돼요. 임금이 명철한 임금이 백성들의 생업을 만들어줘가지고 이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연후에 그런 뒤에 그럴 연자이자 디우자잖아요. 그런 뒤에 구이지선여. 구자는 이게 몰 구자죠. 짐승을 몰고 가다. 일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다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몰아가는 거. 이게 몰 구자예요. 몰 구자. 몰아서 선의 갈지. 여기 지금 내가 갈지자 3개를 써놨어요. 다 밑줄 그었어요. 갈지자는 여기는 말 그대로 갈지자예요. 간다는 뜻이 품사로 말하면 뭐예요? 영어로 말하면 고. 가다. 그 품사로 뭐예요? 동사잖아요. 동사. 여기서는 그대로 동사로 쓰였어요. 몰아가지고 선에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갈지자예요. 말 그대로 가게 하다. 가. 우리는 전부 이거 갈지자로 하잖아요. 근데 여기 지자는 달라. 여기 지자도 의미가 달라. 여기 지금 한 문장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갈지자 3개가 나오는데 3개의 성격이 다 달라. 한문은 이래서 이제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몰아가지고 선에 가게야. 이렇게 먹고 살게 해준 뒤에 임금이 이렇게 백성들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준 뒤에 백성들을 이렇게 잘 따독여가지고 몰아가지고 모두 백성들이 선하게 살 수 있는 쪽 그쪽으로 몰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백성이 이럴 경우는 주격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격조사. 주격조사는 우리 국어에서 주격조사는 는, 은, 이, 가 이것이 주격조사잖아요. 주어임을 표시해주는 조사예요. 이거 백성이 이렇게 하면 돼요. 이런 경우에. 백성이 그것을 따르기가 쉬워져. 가벼울 경자죠. 가벼울 경자인데 밑에 주석을 보면 쉬울 이자로 해석을 해놨어요. 여기 보면 경은 유의하라 그랬잖아요. 경은. 이게 쉬울 이자로 해서. 그러므로 백성들을 그런 뒤에 몰아가지고 백성들을 몰아서 선한 쪽으로 가도록 해요. 그러므로 백성들이 주격조사라 했죠. 그것을 따르기가 그것이 뭘까요? 이게 그것이. 이건 지시대명사예요. 앞에서 했던 이런 정책이죠. 이런 정책.
그런 정책을 따르기가 쉬워져. 먹고 살게 해줘가지고 먹고 살게 해줬는데 먹고 살게 해주는 정책을 누가 반대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거 쉬워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구절은 이제 보면 이 때문에 현명한 임금이 백성의 생업을, 산자를 생업이라고 했죠? 백성의 생업을 제정해 주는데 반드시 위로는 부모님을 섬기는데 충분하며 아래로는 처자들을 기르는데 충분해서 풍년 드는 해에는 1년 내내 배부르게 하고 흉년 드는 해에는 죽음을 면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냐, 하게 하는 것이냐. 그런 뒤에 몰아가지고 백성들을 모는 거죠. 몰아가지고 선에 가게 하는 때문에 백성들이 그 정책을 따르기가 쉬운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석이 나오죠. 주석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요 동그라미가 있고 앞에가 있고 뒤에가 있죠. 이 앞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뭐예요? 발음에 관한 내용이에요. 발음에 관한 거. 그래서 요거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하면 이 부분은 주자께서 주를 다룬 거잖아요. 요 동그라미 요 뒷부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주라고 그래. 주. 또는 집주. 주자께서 많은 학자들이 낸 설명을 모아놨다 그래서 집주라고도 하고 그냥 주라고도 해. 여기는 뭐냐면 주로 음에 관한 거예요. 발음. 어떻게 읽어라.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요 글자는 허육반, 여기 반절법이라고 그러는데 반은 이게 뭐냐면 반절법을 썼다. 그 뭐냐면 허자에서 첫 초성 히읗을 딴 거예요. 그 반을 딴 거예요. 반절. 육은 뭐냐면 유에서 기억 육을 딴 거예요. 그러면 히읗하고 육을 합치면 발음이 어떻게 돼요? 흉으로 발음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발음법에서 반절법이라고 그래. 반절법. 원래 반절법이라서 반자를 저걸 써야 되나요? 예, 이걸 써요. 2분의 1 반이 아니고. 이 반절법을 이걸 써요. 그래서 반절법이라고 하는 발음법을 써가지고 하동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밑에 나오는 흉자는 전부 다 흉으로 발음하라는 뜻이에요. 축이 아니고. 그래서 요 부분을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는 아까 주 또는 집주 그러는데 요 부분은 음주라고 그래요. 음주. 소리음자에다가 그 다음에 주낼 주자 써서 음주 그래요. 음주 부분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주석을 보면 여기 보면 가벼울 경자, 여기 경자가 나왔죠. 이 경자는 뭔 뜻으로 봐야 되나? 쉬울 이자와 같다. 이게 같을 유자잖아요. 같다는 뜻의 글자가 여러 개가 있죠. 대표 여기 나온 유가 있죠. 또 뭐가 있어요? 같을 약자가 있죠. 또 뭐가 있어요? 같을 여자가 있죠. 또 뭐가 있어요? 같을 사자가 있죠. 이렇게 같다는 뜻의 글자가 여러 개예요. 한문이 어려운 점은 뭐냐면 이렇게 같은 뜻의 글자가 혼동했으면 안 돼. 우리는 뭐 같을 유, 같을 약, 같을 여, 같을 사 다 같아요. 그러면 저걸 어떻게 구별해 쓰느냐 그 말이에요. 구별해 써야 돼요. 요것은 유자는 이게 뭐냐면 이것은 이거하고 같다고 상치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같을 경자는 가벼울 경자는 쉬울 이자하고 똑같이 쓴다는 거예요. 상치할 수 있다는 거,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상치의 의미예요. 요거는 유자는 요것은 바로 요거하고 똑같아.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 그런 의미예요. 같을 약자는 마치 뭐뭐와 같아.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비유법 할 때 이거 저것은 이거하고 같은 것 같아. 그럴 때 약자야 이게. 같을 여자는 우리가 말한 그대로 이거하고 이것은 같다.
요것은 지금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여자, 이 여자예요. 같을 여자. 근데 요 사자는 똑같다는 것이 아니고 요 사자는 유사하다는 거예요. 요거하고 요거는 완전히 똑같지는 않고 조금 유사한 것 같아. 그럴 땐 요 사자야. 요 여자는 똑같다고 봐도 돼. 아, 요건 요거하고 똑같은 거야. 같을 유자 요거는 요거하고 바꿀 수가 있어. 상치할 수 있어. 그 같을 유자야. 약자는 요것과 요것이 같은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같다는 뜻이 4개가 있지만, 그래서 주석에서는 거의 다 무엇은 뭐와 뜻이 같다고 할 때는 여자도 아니고 사자도 아니고 약자도 아니고 유자를 많이 써요. 대체적으로 상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 경자 대신에 요 시울 여자를 그대로 시울 이자를 바꿔놔도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됐죠? 네. 그래서 요 유자를 썼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것은 이거에 대해서 말했다. 그러면 이때 어는 무슨 뜻이라 했어요? 요 본문 전체에 대해서 어떤 의미라 그랬죠?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요약적으로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요것은 바로 여기 있는 말은 바로 요런 뜻이다. 이걸 말한 거다. 뭘 말했냐면 백성들이 상산이 있어. 백성들이 생업이 있어. 먹고 사는 생업이 있어. 돈 벌어 먹고 사는 생업이 있어. 뭐 농사를 진다든지 아니면 뭐 장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제품을 만들어 판다든지 이런 그런 생업이 있어. 백성들이 생업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상심이 있는 거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요 구 전체는 바로 뭔 뜻이냐면 민유상산이 유상심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 상심이라는 게 뭐였어요? 일정한 마음. 사람이 일정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지. 아이, 오늘 며칠 굶었어. 도둑질 해서라도 내가 살아야 되겠어. 그런 마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예. 그런 그것에 대해서 여기서 말한 것이다. 그래서 현명한 임금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재민지산. 백성이 먹고 살 수 있는 생업을 만들어줘야지. 먹고 사는 것은 이건 하늘에 달린 거니까 니들로 해, 니들이 해결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나라님을 왜 뽑아? 나라님이 해야 될 것은 그것은 백성들의 생업을 만들어줘야 돼. 먹고 살 구멍, 일자리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돼. 그것이 현명한 임금이 해야 할 일이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구절 보죠. 금야에는 재민지산호대. 이재금자 하나만 써도 되는데 이게 어조사 야자를 왜 썼느냐 그 말이에요. 야자. 자, 요것은 금 재민지산 해도 돼요. 야자를 빼고 해도 돼. 금 재민지산호대 이렇게 해도 돼. 근데 야자를 넣은 이유는 뭐냐? 호흡을 잠깐 끊는 거예요. 지금의 경우에는 이런 뜻이에요. 지금으로 보자면, 오늘날로 보자면 그런 말이에요. 이 야자를 넣은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없어도 되는 글자예요. 금, 재민지산호대 이렇게 해도 돼. 근데 야자를 하나 넣는 것은 뭐냐면 호흡을 잠깐 끊으면서 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거기에 집중시키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죠. 강조하느라고. 오늘날의 경우에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이게. 예,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명철한 현명한 임금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오늘날로 말하면 맹자가 보니까 지금 여기는 지금 제선왕하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선왕 당신이 하는 것을 보니까 그 말이에요. 제선왕 당신이 오늘 하고 있는 오늘날을 보니까 재민지산호대. 백성의 생업을 제정해 주는데 똑같이 나왔잖아요. 재민지산. 근데 앙불족이 사부 뭐예요? 우위로는 백성 부모님을 섬기는 데부터 부족해요. 늙으신 부모님을 농사 져가지고 생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부모님을 모실 정도로 내야 되는데 부모님도 모실 수가 없어 지금. 우위로는 부모님을 섬기는데도 부족해요. 그렇게 하며 아래로는, 부는 숙여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래로는 처자들을 기르는데도 부족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풍년 들어도 1년 내내 괴로워.
풍년이 들어도 세금으로 다 뛰어가 버리고 우리 가족이 먹고 살 것은 별로 없어. 그러니까 1년 내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풍년이 들어도 1년 내내 괴롭고 흉년이 들면은 더군다나 불면허 사망이요. 죽는 것을 면하지 못해요. 굶어 죽는 걸 면치 못해요. 풍년이 들면은 세금으로 다 뛰어가니까 그러니까 먹고 살 군형이 없으니까 1년 내내 괴롭지. 거기다가 흉년이 들면은 굶어 죽는 것을 면치 못해. 그러니 이것은 오직 구사, 죽음을 구제하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하는 방책을 찾은 거예요. 죽음을 구제하는데도 이게 넉넉할 섬자입니다. 넉넉할 섬. 우리가 이 섬자 대신에 넉넉하다는 뜻의 글자가 뭐가 있어요? 아까 나왔던 뭐가 있어요? 요 족자잖아요. 족자. 만족할 족자잖아요. 만족할 족자와 같은 뜻이에요. 이게 지금. 근데 만족할 족자는 일반적으로 만족한다는 뜻이고 여기서 섬자는 뭐냐면 실제 생활에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이것이 오직 죽음을 구제하려고 해도 부족한 것을 두려워해. 죽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부족이야.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 해, 가에 여기는 넉넉할 섬자라고 그랬어요. 해, 가. 이건 결을 가짜잖아요. 결을. 결을이 뭐예요? 우리가 틈과 결을 가할 때 결을이 뭐예요? 여유. 우리가 말미, 결을 그런 말 쓰잖아요. 말미는 또 뭔 말? 조선조의 옛날 문집 같은 거 번역하는 거 보면 율곡 선생님 아버지 이원수공이 그 아내가 신사임당이 강릉 처갓집에 있어요. 옛날에는 장가 가면 어떻게 했어요? 처가살이. 대한민국 제도가 원래 우리 전통은 뭐냐면 중국 제도가 아니고 우리 제도는 장가를 먼저 가야 돼. 아내 집으로.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하냐면 심지어는 아기를 한둘 날 때까지 처갓집에 살아. 그러고서는 그 다음에는 이제 시집을 와야 돼. 그 다음에 아내를 데리고 시댁으로 오는 거예요. 옛날 사실은 그 제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아내들이 여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남자 집에 가서 처음에 시부모 모시고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첫 애기 낳고 둘째 아기 낳고 뭐 보통 한 첫 애기 낳을 정도까지 처갓집에서 살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시집을 오는 거예요. 시댁으로. 그러니까 장가를 먼저 가야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져요. 시집을 오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시집 간다만 요즘 하지 장가 간다는 말 별로 안 쓰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지금 뭐예요? 결을, 말미 그 말은 휴가라는 뜻이에요. 결을은 틈이라는 뜻이고 말미는 우리가 말미를 얻어서 그래서 어디 갔다. 그 말은 휴가를 얻어가지고 처갓집을 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짜는 이게 결을, 틈이라는 뜻이에요. 어느 틈에 어느 겨를에 예의를 다스리겠는가. 사람다운 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그런 예의를 갖출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무슨 예의를 갖추냐 그 말이에요. 응?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관자라고 하는 춘추전국 시대 제일 유명한 정치가 중에 관중이 있어요. 관중이 뭐라고 그랬느냐. 의식족이 지혜절이라. 먹고 살고 입고 하는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이 충족하지 않으면 의식주의 지혜절. 그러면 그것이 충족돼야만 예의를 안다. 그 말은 굶어 죽게 생겼으면 사람다운 사람 예의를 갖출 수가 없단 말이야. 여기 지금 그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러고 나서 여기도 지금 음에 관한 말이 이렇게 길게 많이 있네요. 섬은 여기서 말하는 섬자, 이 섬자는 만족할 족자와 같은 뜻이다. 이것은 소의 이른 바 요거 많이 쓰이잖아요. 우리 국어에서도 많이 쓰죠. 소의 말은 이것은 이러이러한 것을 말한 것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이른 바 상산이 없으면 생업이 없으면 먹고 사는 생업이 없으면 상심이 없는 것에 대한 말이다 그 말이에요. 소위는 이른바 이러이러한 것이다 그런 거예요. 이것은 이른바
생업이 없으면 항상스러운 마음이 없다는 것이다. 생업이 있어야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만 그래야 일정한 마음, 상심, 착한 마음을 항상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밑을 보죠. 왕욕 행지즉 왕께서 하고자 해요. 왕께서 하고자 해요. 하고자 할 욕자. 뭘? 그것을 행하고자 한다면. 지자는 이건 지금 지시대명사지요. 이 지자가 이제 지시대명사가 수도 없이 많이 나오죠. 왕께서 그것을 행하고자 하신다면, 요 고측자는 이게 영어로 말하면 가정법 if 만약에 뭐뭐라면 면일. 그러면 합자는 이게 여기 지금 밑에 주석을 보면 하불이라고 그랬죠. 어찌 뭐뭐하지 아니하십니까? 의문사 하하고 부정사 불이 이게 합쳐져 있어요. 시를 지을 때 하불이라고 쓰기가 어려운데 딱 한 글자만 들어갈 때 그때 이제 합자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건 지금 두 글자의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의문사로서 어찌 하자, 부정사로서 아니 불자의 뜻이 다 어찌 뭐뭐하지 아니하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어찌 뭐뭐하지 아니하는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그 근본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왕께서 그것을 행하고자 하신다면 어찌 그 근본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지자 가리키는 건 뭐예요? 왕께서 뭘 하고자 해요? 왕께서 반드시 해야 될 명철한 인군이 반드시 행해야 될 게 뭐예요 지금? 왕도 정치죠. 인정이지. 어질린자에다 정사정자. 인정이면서 그것이 바로 왕도 정치잖아요. 그 왕도 정치는 근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거 뭐예요? 제민지산. 백성의 생업을 제정해 주는 거잖아요. 백성이 먹고 살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게 이제 지자예요. 이게 지자. 인정이면서 왕도 정치면서 제민지산이죠. 이게. 그것을 행하고자 한다면 어찌? 그 근본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근본이 뭐예요 지금? 여기는 지금 곡속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곡속장. 곡속장에서 계속 일관되게 흐르는 바탕 기저에 흐르고 있는 것은 뭐예요? 계속 그 근본이 뭐예요? 왕소정치. 측은지심이죠. 측은지심. 맨 앞에서 나온 게 뭐예요? 불인. 소를 잡으려고. 불인. 예. 소를 잡으려고 소를 끌고 가잖아요. 왕이 그걸 보고서는 야, 소가 말이야 불쌍하잖아. 벌벌 떨면서 이렇게 지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게 너무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그 소 놔줘. 그러고서는 양으로 바꿔라. 지금 그랬잖아요. 예. 아니 소도 한 생명이고 양도 한 생명인데 측은지심이 나온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것을 중간에서 맹자가 설명을 했어요. 소는 눈으로 봤는데 양은 눈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 예. 나는 그런데 예. 먹으려고 잡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종을 만들 때 종 틈을 메운 피를 발리려고. 예. 결국은 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덩치가 큰 소를 잡으면은 네. 그 양이 많잖아요. 예. 근데 그 양 잡아야 양 몇 마리 잡아야 소 한 마리 잡아요. 그거 이제 앞에서 이미 다 설명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그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측은지심이다. 그래서 모든 정치의 근본은 결국은 뭐냐? 위정자가 가져야 될 근본 마음은 측은지심인 거다. 측은지심. 측은지심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인정을 펼칠 수가 없고 왕도 정치를 펼칠 수가 없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추석을 보면 합은 하불야라. 어찌 아니라는 뜻이다. 자, 그래서 사민유 상산자는 하여금 사자라고 했죠. 백성으로 하여금 상산이 있게 한다는 것. 백성으로 하여금 생업이 있게 한다는 것. 백성으로 하여금 생업, 누구나 다 생업을 갖고 있게 한다는 것은 또 어쩌죠? 발정신 앞에서 나왔었죠. 정사를 행할 때에 인을 시행하는 근본이요. 사민유 상산이라고 하는 것이 발정시인의 근본이다.
정치 근본은 바로 뭐냐? 백성들이 생업을 갖도록 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누구나 다 돈 벌어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게 정치 근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설현하문이라 발정시인은 말이 아래 글에 나타나 있다. 요 밑에 이제 요게 오묘지택부터 요 밑에가 발정시인에 대한 말이에요. 이게 발정시인 할 때 왕도 정치는 바로 이렇게 해야 한다 이거예요. 자, 여기 보면 발정시인 보면 오묘지택에 여기 지금 오는 말 그대로 다섯 오자예요. 묘자는 이게 뭐냐면 면정묘예요. 면정묘. 우리가 요즘 말하면 평이라고 생각하면 돼. 평, 다섯 평. 근데 크기가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묘라는 말은 그냥 넓이 단위. 우리 옛날 어른들이 뭐 노남마지기가 뭐 200평이다. 또 경기도는 노남마지기가 150평이다. 전라도 넓은 땅은 노남마지기가 300평이다.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하여튼 면적 단위를 말하는 그런 묘예요. 묘. 묘라고도 읽고 무라고도 읽어요. 무. 근데 우리는 지금 묘로 읽습니다. 오묘의 전택에 택자는 집택자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집 이게 대지를 설정을 할 때 대지를 설정할 때 딱 집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집에는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텃밭이 있어요. 텃밭. 이 지금 오묘라고 하는 것은 텃밭을 포함된 개념이에요. 텃밭이 포함된 개념. 텃밭이 포함된 주택에다가 먹고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 백묘의 농토가 있어야 돼. 백묘. 그러니까 오묘 중에서 반은 집이요. 집 짓는 넓이. 그 다음에 2묘 반, 두 평 반은 뭐냐면 텃밭이에요. 거기서는 이렇게 텃밭에서 채소를 길러가지고 이렇게 반찬도 만들어 먹고 있는 땅하고 집터를 주고, 그러나 실제 농사져서 이제 우리가 돈을 만들 수 있는 농토는 저 들판 가운데 이제 100묘씩을 나누는, 그게 정전법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가구당 105묘를 주는 거지. 100묘는 농토, 5묘는 집터하고 텃밭,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묘지택에서 오묘의 집에서 수지 이상 심기를 뽕나무로 써요. 여기서도 지자가 지시대명사예요. 그것에 심기를 뽕으로 써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번역할 때는 뽕나무를 심으면 그 말이에요. 상지 이상이라고 이렇게 한문에서는 표현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곳에 심기를 뽕나무로써 하면 이렇게 하지만 번역할 때는 그냥 뽕나무를 심으면 그 말이에요. 오묘의 전택 가운데 아까 2묘반은 집이고 2묘반은 텃밭인데 그 텃밭 주변에다가 뽕나무를 심어. 그러면 50자는 나이 50 먹은 사람이에요. 지금은 50이면 청년이잖아요. 옛날에는 50이면 노인이에요. 노인. 그러니까 여기는 좀 50 먹은 사람이에요. 비단을 옷 입을 수가 있어. 비단과 관련된 글자는 굉장히 많잖아요. 비단금, 금강이라고 할 때 비단금자를 쓰고, 비단면, 비단비, 뭐 수도 없는 글자가 많아. 근데 이 백자는 뭐냐면 이건 그냥 무명 있잖아요. 저 무명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 비단을 처음 짜가지고 아무 색깔도 없이 제일 소박한 거 처음 비단에서 씨를 뽑아서 전혀 그 씨를 가공하지 않고 그는 그대로 비단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누에고치를 삶잖아요. 삶아서 이렇게 씨를 뽑아낸 다음에 그 속에 있는 거 우리가 먹지요. 번데기 먹잖아요. 그러고서는 그 씨를 가지고서는 옷감을 짜잖아요. 처음에 그 옷감에 이거 아무 수식이 없는 게 이게 따뜻해. 그래서 50 먹은 사람이 비단을 옷 입을 수가 있어요. 비단 옷을 입을 수 있으면. 그 다음에 계동구체지요. 닭하고 새끼돼지하고 개하고 큰돼지. 여기 지금 돼지가 2번 나왔어요. 돼지 돈자하고 큰돼지 채자예요. 큰돼지 채.
그러면 그냥 요거 두 개만 쓰지. 개하고 닭하고 개하고 돼지하고 세 개만 쓰지. 돼지를 두 개를 다 쓴 이유가 뭘까요? 작은 돼지, 큰 돼지 그 말이에요. 그만큼 중국 사람들은 돼지를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돼지가 굉장히 중국 사람들 좋아하는 그 고기예요. 내가 처음 중국 갔을 때, 그때는 이제 한국 사람들 중국 많이 안 갈 때, 처음 중국을 여행을 가서 이제 우리는 이제 관광지를 못 돌아다녀서 주로 이제 유적지, 주자 유적지, 공자 유적지, 뭐 정자 유적지, 그 유적지 중심으로 이렇게 다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네 가운데로도 지나가. 돼지들을 우리는 우란에 가둬서 키우잖아요. 돼지들이 막 몰려다녀 이렇게. 동네 여기 개가 그냥 안 메고서는 막 돌아다니잖아요. 돼지가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 쓰레기장 같은데 뒤지면서 돼지가 그렇게 먹고 살더라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돼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돼지고기를. 그래서 여기 작은 돼지, 큰 돼지에서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가축 전체를 얘기한다 생각하면 돼요. 개동, 구체, 요것은 꼭 닭, 작은 돼지, 개, 큰 돼지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가축 전체로 생각하면 돼. 가축.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 그 말이에요. 가축 기르는 것을 무실기시여 그 때를 잃지 않으면, 그 때를 잃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짐승이 새끼 날 때 새끼 뱀 돼지 잡지 말라 이거예요. 새끼 뱀 개를 잡지 말아라. 그 다음에 알을 막 나는 암탉 잡지 않고, 그거예요 지금. 무실기시라는 건 뭐냐면 새끼 낼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뺏어가지고서는 지금 이제 돼지가 이제 임신해가지고 새끼를 매가지고 날라고 하는데 그런 놈 잡는다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 때를 잃음이 없으면 70자 가히 식유고요. 70 먹은 노인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어. 고기가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백묘지전을, 앞에서는 오묘지택이라고 할 때 여기 오묘지택은 집터라고 그랬죠. 집터하고 텃밭이라고 그랬어. 여기 있는 백묘지전은 이게 뭐냐면 진짜 농사 짓는 들판에 있는 논밭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백묘의 밭을 그 때를 빼앗지 않냐면 요 그때하고 요 그때하고는 의미가 달라요. 요 그때는 새끼 뱀 때예요. 새끼 베는 때예요. 새끼 베는 때. 근데 요 때는 뭐냐면 농사철이에요. 농사철. 나는 시골에서 살았어요. 아주 깡촌 저기 보령 저 산속 깡촌에 살았는데 그 차령산맥 가운데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부역 나오래요. 부역. 그럼 집집마다 한 사람씩 삽 들고 갱이 들고 아니면 삼태미 들고 뭘 하냐면 길을 닦아요. 길 신장로. 거기 차가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다 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게 뭐냐면 옛날 세금이 두 가지가 있어요. 돈으로 내는 세금하고 또 하나는 부역으로 하는 세금하고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부역제도가 없어졌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여기는 뭐냐면 부역을 말하는 거예요. 농사철에 장정들 데려다가 성을 쌓아야 한다. 외적이 쳐들어오면 막으려고 성을 쌓아야 한다. 궁궐을 지어야 되니까 전부 부역 나와서 궁궐 터를 닦아라. 아니면 이거 좀 길 닦아야 한다. 이런 것을 이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농사철에는 농사에 집중하게 해야 돼. 그래서 그 때를 빼앗지 아니하면 팔구지가 8, 19의 집이, 이건 8이고 9자는 이게 입구자인데 우리가 말하는 식구입니다. 식구. 한 우란에서 같은 밥솥에서 밥에 먹고 사는 식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8 식구의 집이, 옛날에는 8 식구의 집이 일반적인 집입니다. 부부에다가 그 다음에 부모님 모시고 그 다음에 자식들 보통은 4명은 보통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8 식구의 집이 일반적인 집이야. 그래서 8 식구의 집이 줄임이 없어. 굶주림이 없을 것이야. 그러고 나서 상서의 가르침. 상서는 이게 다 학교를 뜻합니다. 학교. 주나라 때의 학교예요. 주나라 때의 학교인 상과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향교, 서원, 서당 이런 뜻이에요.
그런 상서의 가르침을 삼가해가지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을 삼가해가지고 그들에게 펴기를, 이게 펼신자예요. 쫙 편다고, 펼친다고. 그들에게 펼쳐. 이 지자는 지시대명사죠. 그들에게 펼치기를 효제의 의리로서 한다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어른을 공경하는 것, 그런 의리로서 한다면 반백자. 반백자는 이건 저같이 머리가 허연 사람들, 머리가 반은 하얗고 반은 검은 그런 반백자들이 도로에서 지고 이지 아니할 것이니. 이건 지금 뭐예요?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런 의리를 제대로 깨우쳐 알게 가르친다면, 지나가는 어른들이 짐을 지고 지나가는 할머니들 머리에 뭘 이고 가고 그러면, 할머니 그거 제가 들어드릴게요. 할아버지 그거 제가 지고 갈게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젊은 애들이. 그것이 이제 없어지면 이게 상서교육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성의 기본은 효제에 있다. 부모한테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하는 것에 있어.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것이니, 노인들이 비단을 옷 입고 고기를 먹으며, 여민, 검을 여자예요. 검은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고 춥지 않게 된다면 되고, 그러하고도 왕천하지 못할 사람이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여민은 뭐냐면, 여자는 검을 여자죠. 진나라 때는 백성을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는 지금 일반적으로 후대에는 여민이라고 하는데, 진나라 때는 검수라고 그랬어요. 검수. 이제 검쳤어요. 검은 머리라는 뜻이에요. 검은 머리. 일반 백성을 검은 머리라고 표현했어요. 검은 머리. 머리가 다 검으니까. 근데 이것도 그 검수는 신분을 염두에 두고 한 거예요. 귀족들이 아니고 일반 평민 백성들을 검수라고 그랬어요. 검을 검쳤어. 근데 이건 검을 여자를 썼잖아요. 이게 여민이라는 것은 많다는 뜻도 있어요. 많을 여자. 그러니까 머리 검은 많은 백성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여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서 여기 보면 미주유라고 있죠. 미주유야. 원래대로 하면 미유지예요. 저것이 지금 도치법을 썼어요. 원래대로 하면 미유지야 그렇게 해야 돼. 그것이 있지 아니하다 이거예요. 지시대명사예요. 그런 일이 있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왕도 정치를 시행했어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왕도 정치를 시행하고도, 그러고도 왕천하하지 못할, 왕다운 왕이 되지 못할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하면은 진짜 왕다운 왕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자, 10분 쉬었다가 그러다가 이제 주석부터 하겠습니다. 하시다가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면 언제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질문하시면 더 좋습니다. 자, 이제 또 보시죠. 수업이 이렇게 경황만 계속하면 빡빡하잖아요. 다른 선생님들은 수업할 때 이렇게 한가한 여담도 하고 하시는데, 저는 원래 이렇게 수업을 그렇게 못하는 타입이라 항상 미안한 생각이 있어요. 네. 좋은 선생님이 수업하는 게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아주 잘 들어와요. 그래요? 다행입니다. 그런 거 또 하는 거 먼저 그런 식으로 아니고 선생님 하는 식으로 옛날 우리 서당에서 하는 식과 똑같이 하니까요. 쏙 잘 들어요. 아이고 다행입니다. 이해하기가 쉬워요. 네. 저는 가능하면 강의하는 내용에 집중하려고 그러지, 여담을 하거나 한담을 하면서 그 논의 수업의 초점을 흐리고 싶지를 않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끝날 때쯤 이렇게 하죠. 자, 그래서 이거 보면 이제 주석이 여기 지금 이제 여기 왕도 정치에 대해서, 이게 왕도 정치 부분입니다. 이 말이
오묘주택의 수지 이상이면 50자 가입 200이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 앞에서 또 나왔는데 어디서 봤을까요 우리가? 여기 똑같은 내용이 나왔어요. 앞에 농지 때 나왔을 때 농지 50보 100보 부분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지금 저 맹자를 배우면서 맨 앞에 이제 뭐냐면 50보 100보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50보 100보 부분. 그 다음에는 이제 뭐예요? 여기 이제 곡속장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뒤로 가면은 이제 또 이제 호연장이 중요하다고 그랬고, 또 웅어장이라든지 우산장이라든지 맹자에서 아주 유명한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왕도정치를 지금 양해왕한테 한번 이미 얘기한 거예요. 양해왕한테 50보 100보입니다. 그 말을 할 때 똑같은 구절에 글씨도 안 틀려요. 이거 지금 거의 똑같은 내용이 나왔고, 여기는 지금 제선왕한테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이 차자가 지금 요거 앞에 있는 말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이 말이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이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이다 이거예요. 뭐냐면 제민지산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백성의 생업을 제정해 주는 거라 했잖아요. 백성의, 여기서도 관용격 조사하고 여기서도 똑같은 의로 해서 그래. 그러니까 백성의 생업을 제정해 주는 법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오묘지택 여기부터 여기 말까지, 요 미지위 아니라 여기까지가 바로 왕도정치다 그 말이에요. 왕도정치. 왕다운 왕, 인정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곧 인정, 어질린자에 정사정자. 저것이 바로 인정이고, 이것이 바로 왕도정치. 그것을 네 글자로 말하면 제민지산이죠. 다 이게 백성의 생업을 제정해 주는 거예요. 자, 조씨가 말했어. 팔구지가는, 여기서 말하는 팔구지가죠. 팔구지가는 8식구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차상농부라. 요건 지금 정전법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맹자는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정전법에 대한 얘기를 해요. 왕도정치를 얘기할 때 정전법을 얘기해요. 정전법은 이건 뭐냐면, 후대의 학자들은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공산주의는 중국의 맹자로부터 발생했다 얘기를 해요. 맹자 이전에 정전법은 바로 공산주의다. 그 말은 뭐냐면 공동생활을 하는 거예요. 공동생활. 정전법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농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걸 9구역으로 이렇게 나눠요. 전부 이게 100묘씩이에요. 100묘. 다 100묘예요. 다 100묘. 나눠가지고 한 가구당 100묘씩을 줘. 요 농사들 100묘에다가 또 여기는 지금 농지고, 사람이 사는 성 안에는 또 뭘 줘요? 5묘를 줘. 5묘. 그래서 2묘 반은 여기는 집이요. 집. 2묘 반은 텃밭이요.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다가 이 100묘씩을 또 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래서 여기서 농사를 쳐. 그러고서나 여기는 전부 사전이요. 개인 사전. 그래 놓고 가운데만 공전이요. 다 같이 농사를 져서 요건 다 개인적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는 8가구 같이 공동으로 농사를 져요. 여기는. 요거 농사 짓는 소득은 전체 다 국가의 세금으로 바쳐. 이게 정전법입니다. 이게 정전법. 그러면 팔구지가라는 건 뭐냐면, 어떤 집은 장정들이, 농사 짓는 노동력이 장정들이 한 서너 명이 돼서 농사를 수월하게 지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집은 가장 한 사람만 농사를 지어야 돼요.
일할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러면 힘들 거 아니에요. 그것이 지금 뭐냐면, 그래서 팔구지가는 차상농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노동력에 따라서 맨 상농부가 있어. 상농부는 한 가구에 장정동,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장정들이 많이 있어. 노동력이 풍부해. 그러면 거기는 아무래도 다른 집보다는 소출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상농부고, 그 다음에 차상농부예요. 그 다음에 중농부가 있고 하농부가 있어요. 하농부는 아까 얘기한 대로 한 가구에서 농사 지을 수 있는 장정이 별로 없어. 그러면은 일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자기 농사도 겨우겨우 할 거야, 아마. 더군다나 이 공전 농사는 같이 짓기가 어렵죠. 그래서 4등급으로 나누는 게 상농부, 차상농부, 그 다음에 중농부, 하농부 이렇게 나눠. 그러니까 팔구지가는 8식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최상위 농부는 아니고, 그런 집은 아니고 바로 밑에 정도 등급은 된다. 그걸. 자,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요 내용이요. 요 내용. 요것은 왕정의 근본이요. 왕도 정치의 근본이요. 그러면서 상생지도요. 백성들이 떳떳하게 사는 방법이요. 도리요. 여기 상생지도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항상스러운 생업을 가지고 항상스러운 마음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상생지도라고 한 거예요. 상생지도. 상은 이건 떳떳할 상 그러잖아요. 떳떳하다는 게 뭐예요? 항상스러운 것, 변함이 없는 것, 그거죠. 상이라는 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생은 생업을 말하는 거예요. 삶. 항상스러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상생지도라는 건 항상스럽게 변함없이 살 수 있는 그런 방법, 이걸 왕정의 근본이면서 상생의 도이다. 그러므로 맹자께서 제량의 임금을 위하여, 제나라와 양나라 임금을 위하여, 여기서는 지금 제선왕이잖아요, 이건 지금 제선왕가에 말한 거예요. 근데 앞에서 지금 50보, 100보 부분에서는 양해왕한테 얘기한잖아요. 제선왕하고 양해왕 그 임금을 위해서 각각 그것에 대해서 베풀어서 진술했어. 이 내용이, 이 지자가 요 내용이죠. 요 내용을 진술했어. 양씨가 말했다. 천하를 위하는 사람. 천하를 위한다고 할 때 이 위할 위자는 뭔 뜻일까요? 천하를 다스린다고 보면 되겠죠. 여기는 위할 위자가 원래는 천하를 위하는 사람 이건데, 위할 위자는 여기서는 다스린다는 의미예요.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은 이 마음을 들어서, 어떤 마음일까요? 이 마음이라는 거 어떤 마음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기본하고 똑같아. 바탕에 흐르는 어떤 마음이라 했어요? 측은지심이죠. 이 측은지심이요, 지금. 이 측은지심을 들어가지고 저에게 그걸 더할 따르며, 저 백성들에게 그 혜택을 베풀 따르며, 가한다는 건 혜택을 주는 거예요. 이 측은지심을 들어가지고 저 백성들에게 그런 혜택을 줄 따르며, 그러나 비록 어진 마음과 어진 소문이 있더라도, 이때는 들을 문자가 명사로 소문이라고, 동사로서 듣는다는 뜻이 아니고 명사로서 소문이라는 뜻이에요. 어진 마음과 어진 소문이 있어. 아, 저 나라 임금님은 진짜 왕도 정치를 하는 훌륭한 임금이야. 그런 소문이 막 돌아. 그런 것이 있더라도 백성들이 그 은택, 이게 보면은 연모택자지요. 근데 여기서는 은택택자. 우리가 아이고 덕택입니다. 은택을 입었어요. 그럴 때 이게 덕택택자예요. 이럴 때는 연모택자가 아니고 덕택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은택을, 여기 보면 입을 빗자지요. 입지 못하는 것. 백성들이 그 은택을 입지 못하는 것. 그것은
선왕의 도를 행하지 아니한 연고이다 고야라 하는 것은 때문이다. 여기 연고고자 고야 두 글자는 때문이다. 선왕의 도를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선왕의 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인정이죠. 어진정상. 그러면서 왕도 정치죠. 저기서 말한 인정이면서 왕도 정치가 여기는 선왕의 도야. 선왕의 도. 그러면 선왕이라는 건 우리가 말하는 우리 아버지 선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옛날 훌륭한 성왕을 뜻하는 선왕이에요. 주문왕이라든지 주무왕이라든지 은탕왕이라든지 하나라 우왕이라든지 이런 훌륭한 성군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성군들의 행했던 도를 왕도 정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백성의 생업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그에게 고하시니라. 그는 누구예요 지금? 양해왕하고 제선왕이죠. 양해왕하고 제선왕한테 제민지산. 제민지산은 여기 있는 인정 왕도정 치면서 앞에 얘기했던 오묘주택의 수지 이상이면 거기부터 쭉 밑으로 나가는 그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백성의 생업을 제정해주는 방법이었잖아요. 그런 것으로서 제선왕하고 양해왕에게 고하신 것이니라. 이 장은 말했어. 이 장에서는 말했어. 이러이러한 내용을 말했어. 이 말 언자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도 봐야 돼. 한문에서는 아까 하여금 사자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봐야 한다. 또 말씀 원자가 나오면 이게 어디까지야? 그거 알아야 돼. 이 장은 말한 거예요. 뭘 말했느냐? 임금이 인군, 요게 우리말로 임금이에요. 임금. 임금이 마땅히 패도 정치의 그런 일에 대해서 내쳐버려. 출자는 내쫓 출출, 내칠출 그거예요. 내쳐. 패공에 대해서 내치고 왕도 정치를 행할 것이요. 패도 정치의 그런 일에 대해서는 내쳐버리고 왕도 정치를 행할 것이요. 마땅당자가 여기까지죠. 마땅히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놓고 왕도의 요점은 왕도 정치의 요점은 이러이러한 것에 불과하다. 뭐가 불과하냐? 이러이러한 것을 미루는데 불과하다. 이런 것을 미루어 생각하는데 불과하다. 뭘 미루느냐? 그가 참아 못하는 마음. 불인지심이 뭐죠? 참아 못하는 마음. 요게 불인지심이 이게 인이에요. 저것을 네 글자로 말해라. 그러면 이 인이요, 인. 요 인. 불인지심. 참아 못하는 마음. 야, 자식으로서 어떻게 차마 부모님을 안 모실 수 있어? 형이 돼가지고 차마 동생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냐? 참아 못하는 마음이 인이에요. 이게 인. 참아 못하는 마음. 사람은 누구나 다 참아 못하는 마음이 있어. 네? 그러잖아요. 벌레 하나라도 이렇게 밟고 이거 어떻게 참아 밟아? 벌레 하나라도. 그러잖아요. 꽃이 이쁘게 폈다고 어떻게 그걸 꺾어? 그러잖아요. 참아 못하는 마음이 누구나 다 있어. 이 옛날 훌륭한 성인들은 새싹이 올라오면 새싹도 안 밟아. 에? 어린 새끼들 보면 새끼들은 다 이쁘잖아요. 어떻게 그걸 병아리를 발로 탁 차서 죽이느냐고. 강아지 이쁘잖아요. 그 강아지를 어떻게 참아 그것을 요즘 오늘 또 방송에 나오대. 그 개를 막 개공장을 아이고 그거 보고 사나이 사람이 어떻게 참아 걸을 수 있나. 그런 참아 못하는 마음이 어진 마음이라는 게 그게 측은지심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불인지정이라는 건 불인지심이라는 건 측은지심이에요. 측은지심.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그 불인지심을 미루어 가지고 불인의 정사를 행하는 것에 불과할 따라며 그 불인지심을 미루어 가지고 불인, 참아 못하는 정사, 백성들에게 참아 못하는 그런 정사를 행할 따름에 불과하다.
이 자는 뭐뭐일 뿐이다. 뭐뭐일 따름이다. 한정을 뜻하는 말이라고 그랬죠. 한정을 뜻하는 조사, 이. 그런 거에 대해서 언이 여기까지 가야 돼. 그런 거에 대해서 말한 것이요. 여기 있는 언이 이러이러한 것을, 이 장은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뭐냐면 마땅히 패도 정치의 그런 공력을 내쳐 그러고 왕도를 행할 것이요. 그런 왕도의 요점이라는 건 뭐냐? 그 불인한 마음을 미뤄가지고 그 불인의 정사에 행할 따름에 불과한 것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여기는 앞에서 말한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선왕이 이 마음이 없지 아니해. 측은지심이 없지 아니해. 그러니까 소가 벌벌 떨면서 끌려가는 걸 보고서 손 놔줘라. 그런 측은지심이 있어. 제선왕이 이 측은지심이 없지 아니해. 그런데도 공리의 사사름을 뺏쳐. 공리는 뭐예요? 공적을 세우는 욕심. 이는 사리사욕. 우리가 공리란 말만 쓰잖아요. 공을 세워서 자랑하고 싶고 그 다음에 내가 막 부자가 되고 싶은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 제선왕이 공리의 사사로움의 마음을 뺏겼어 지금. 내가 얼른 큰 말이야 패권을 지닌 그런 국가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공을 세우고 그런 우리나라를 이롭게 하고 하는 그런 공리의 사사로움에 뺏겼어 마음을. 그래서 능히 인정을 행하는 것으로서 확충하지를 못해요. 불능할 수가 없어. 하지를 못하고 있어. 불능을 하지를 못하고 있어. 뭘 하지 못하고 있느냐? 확충하는 걸 하지를 못해요. 넓이를 확자에다가 채울충자잖아요. 확충하는 걸 능히 못해요. 뭘 확충하는 게? 인정을 행하는 것으로서 마음을 확충하는 것을 능히 못해요. 그래서 비록 맹자께서 맹자가 지금 반복적으로 지금 곡속장 보면 계속 지금 측은지심을 돌아봐야 한다고 그 말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맹자께서 반복적으로서 깨우쳐서 고하셔서 정밀하게 왕도 정치를 정밀하게 말하고 또 간절하게 한 것이 이와 같이 했어. 맹자께서 반복적으로 깨우쳐서 고하셔가지고 정밀하게 간절하게 이와 같이 한 것이었는데도 가려가지고 여기 있는 공리지사 여기에 가려 그 다음에 마음이 변통성 없이 딱 고집스러워 굳게 돼야. 여기서는 고자가 원래는 이게 진실로 고자로 앞에서 많이 썼잖아요. 여기서는 변통 없이 딱 굳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고집스럽게 딱 변해버렸어. 사리사욕에 딱 마음이 가리고 고집스럽게 거기에 딱 굳어. 그래서 그것이 이미 깊어졌어. 이미 있잖아요. 이게 너무 이자로 생각하시면 돼. 너무나 깊어져가지고 종불능호 마침내 능히 깨우치질 못해요. 그러니 이것이 참으로 탄식스러운 이거 탄식스러운 일이다. 이거 그러면 여기 깨달음을 얻자. 내가 우리 서당에서 논어 공부하는 팀한테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해요. 뭐냐면 책을 아무리 읽고 외우고 뭐해도 그것을 영조대왕이 쓴 거 보면 서자서아자 글은 스스로 그리고 나는 스스로 나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글 따로 나 따로. 내가 맨날 측은지심 얘기하고 어진 정사를 얘기하고 맹자가 지금 수도 없이 얘기했어. 그런데 그건 이론이죠. 나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맹자가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 공부하는데 우리 육아에서는 뭐라고 그래? 인의예지신. 사람이 말이야 마음속에 착함이 있어야 돼. 그게 인이야. 측은지심이야. 그게
그리고 누구나 다 의리가 있어야 돼. 그게 누구냐면 내가 잘못하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 요즘 세상은 부끄러움이 없는 세상이에요. 아, 요즘 텔레비에 보면 위정자들 요즘 뭐 이란하고 전쟁하고 저 어디야 이 러시아 뭐 거기 전쟁하고 오늘 아침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트럼프하고 뭐 그 푸틴하고 뭐 회의담하면서 서로 저 전쟁 끝내라고 얘기했다고. 참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이다. 부끄러움이 없어.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은 의리가 없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다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문에서는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 내가 잘못하면 부끄러워해. 그 다음에 남이 잘못하면 미워할 줄 알아야 돼. 그게 수호지심인 거예요. 나만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고 남만 미워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잘못하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 그게 수호지심이에요. 그 다음에 사양지심. 염치 없는 짓만 아니야 요즘 내가 젊은 애들 보면 염치 없는 짓만 아니야. 우리 충청도 말에 제일 상스러운 욕이면 저 염치 없는 놈 하면 충청도는 제일 큰 욕이에요 그게. 충청도는 일만하면 남한테 욕 안 하잖아요. 충청도 사람들은. 근데 우리 충청도는 저 염치 없는 놈 하면 참 나쁜 놈이라는 뜻이에요. 염치 없는 건 예의 염치를 몰라. 사양할 줄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베풀어 주니까 아 그거 그냥 막 가져가면 돼. 내가 막 하면 돼. 그럼 예의 염치 없는. 상대방도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염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사양지심이에요. 그 다음에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도리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게 시비지심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서자, 서아자 글 배우는 건 그거고 어떻게 꼭 그렇게 살 수 있간디? 그렇게 하면서 글은 글대로 나는 나대로 따로 된다면 그러면 시 가탄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참 탄식할 만한 일이에요 이게. 예. 자, 이렇게 해서 양의왕장 제1편이 끝났어요. 양의왕 상편이 끝났어요. 그러나서 이제 양의왕 하편이 이제. 그러니까 14편 중에서 한 편이 끝났고 이제 13편 중에 이제 두 번째 거 들어갑니다. 자, 여기는 뭐냐면 우리가 여민낙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사자성어 중에 여민동락 많이 들어봤죠? 네. 백성과 더불어서 함께 즐거워하다. 여민동락. 그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여기 이제 잘 배우시면 어디 가서 이제 여민동락 의미를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민동락이 뭔지. 자, 양의왕 장구하고 요것은 모두 16개의 장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양의왕장 하는 이 동그라미가 몇 개 있다는 뜻이에요? 네, 15개. 원래는 처음에는 이게 없어요. 근데 내가 일부러 이걸 넣어놓은 것이지 실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15개고 실제적으로는 총 16개의 장으로 이루어졌다. 자, 거기 보면 장포견 맹자왈. 장포라는 사람이 맹자를 만나봤어. 뭐라? 그러면 장포는 맹자라는 훌륭한 학자니까 장포현 맹자왈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장포가 맹자를 뵙다 이렇게 하는데 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뭔 의미가 있을까요? 장포는 맹자를 어떻게 본 거예요? 니나 내나 똑같아. 이렇게 본 거지. 위대한 스승으로 본 것이 아니에요. 맹자를 위대한 스승으로 보지 않고 장포가 맹자를 니나 내나 그게 그거예요. 이렇게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견으로 읽습니다. 만약에 장포가 맹자를 위대한 현인, 아, 우리 선생님 이렇게 했다면 장포현 맹자 이렇게 했겠죠. 근데 여기는 견으로 해요. 장포라는 사람이 맹자를 만나봤어. 그러고는 말했어. 그러면 뭐라고 말했네? 이 왈자가 나오면 직접 인용구라 하겠죠. 영어로 말하면 he said, 그가 말하다. 예. 그러고서는 이 큰 따옴표 대신에 지금 요 격자를 쓴 거예요. 뭐라고 말했느냐? 포가 중국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 나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기 이름을 얘기해. 그러니까 장포인 내가 왕을 배웠던, 여기서는 현으로 읽어요. 나보다는 임금이 항상 지위가 높으니까 현으로 읽어요. 장포인 내가 임금을 배웠더니 왕이 나에게 말하기를, 포인 나에게 말하기를 음악을 좋아하는 것으로서 하셨는데,
나에게 음악을 좋아하는 것으로서 말씀을 하셨는데 포미유이 대해요. 내가 포인 내가 대답함이 있지 아니했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 야, 나 음악 참 좋아해. 그런데 그러면 음악 좋아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터 뭐라고 말해야 하는데 자기가 음악에 대한 상식이 없으니까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서 또 말했어. 음악을 좋아하는 것이 하여한이 있고 어떻습니까? 맹자한테 물어보는 거죠. 맹자, 지금 음악 좋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맹자가 말씀하셨어. 왕지 호학이 심즉. 왕이, 여기서도 주격조사예요. 왕이 음악을 좋아하는 것이 심하다면 제국은 제 나라는 기석이 혼자. 그걸로 와서 장포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지금? 제 나라 사람이고 여기 있는 왕도 제 나라 왕이죠. 네. 왕이 음악을 좋아하는 것이 매우 심하게 음악을 좋아한다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제 나라는 아마도 여기 그 기자는 추측을 뜻하는 어사예요. 그냥 그 기자의 의미가 아니고 아마도 그런 뜻이에요. 아마도 거의 서자 거의 기자. 거의 제대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될 것이다. 아마도 서기 혼자. 아마도 거의 여기서 보면 서기는 근사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사라는 것은 거의 뭐할 것이다. 아마도 거의 다스려지는 지경에 갈 것이다. 잘 다스려지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장포는 제 나라 신하다. 여기 보면 장포는 제 나라 신하라고 그랬죠. 서기는 근사니, 서기는 가까운 말이에요. 거의 그럴 것이다 한 것이니 언근어치라 거의 다스려짐에 가까운 것을 말한다. 잘 다스려지는 것일세 거의 근사한 것이다. 잘 다스려지는 나라에 가까운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다 맹자가 이제 타일에 다른 날에 현어왕을 맹자가 다른 날에 제 나라 왕을 뵙고 말하기를 장포하고 이제 그런 대화를 하고 그러다 며칠 후에 이제 맹자께서 제 나라 왕을 이제 만나본 거예요. 그 왕을 뵙고 여기 현으로 읽어요. 여기서도 왕을 뵙고 말하기를 왕이 상어 장자의 호화 갔었으니 왕께서 일찍이 장자에게 음악을 좋아하는 것으로서 말씀하셨다니 유저일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여기는 저로 읽어요. 저 어조사 저자예요. 저기일 때 저자는 어떤 뜻이냐면 원래 이게 모두제자잖아요. 많다. 제군들.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우리 학급 학생들한테 제군들 그러잖아요. 그때는 모든 여러분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 지시대명사 지자에다가 어조사 호자예요. 추측을 뜻하는 말인 호자를 붙인 거예요. 지호요. 그러면 여기는 추측을 뜻하는 어조사 호자가 그러면 유지호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그 말이에요. 유지호요. 여기 이 저자를 어조사 지자에다 호자를 붙여서 유지호 그것을 유저라고 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그 말이에요. 왕이 변호사가 왕이 색자는 이게 안색이에요. 이 색자가 여러 의미로 쓰이죠.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빛색자죠. 빨간색, 노란색, 뭐 녹색 그런 게 할 때 색자잖아요. 근데 또 하나는 뭐예요? 여색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여색. 여색은 뭐죠? 이성을 뜻할 때 이성. 남자 입장에서는 여성들, 여성들 입장에서는 남자. 그럴 때 이 색을 써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뭘 써요? 얼굴빛 안색. 안색으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불가에서는 색즉시공 할 때 그 색 써요. 물건, 만물을 뜻하는 색이 되기도 해요. 그럴 때 여기는 안색의 의미야. 왕이 안색을 변했어. 안색을 바꾸면서 말하기를 과인이 비능어 선상지하게 하라.
과인이 능히 선왕의 음악을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능할 능자는 가능을 뜻하는 조동사가 아니에요. 능히 뭐뭐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뭐냐면 그만한 수준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선왕의 음악을 좋아할 만한 그런 정도의 그런 수준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음악을 좋아한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라는 것은 옛날 훌륭한 선왕들이 제정한 요즘 말로 말하면 클래식 음악, 그런 클래식 음악을 좋아한다는 그런 수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 말이에요. 이 능할 능자는 가능을 뜻하는 조동사가 아니고 여기서는 어떤 수준, 어떤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고들 직자인데 여기서는 다만 직자예요. 다만 세속의 음악을 좋아합니다. 요즘 말로만 뽕짝 좋아해요. 나는 지금 클래식 음악 좋아하는 게 아니고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정도, 클래식 수준의 그런 음악을 말한 게 아니고요. 저는 요즘 아주 즐겁게 하는 그런 뽕짝을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이거요. 다만 세속의 음악을 좋아하는 것일 뿐입니다. 변색자는 낯길 변했다. 이런 것은 그 좋아하는 것이 바르지 아니한 것을 부끄러워한 것이다. 소위 말하면 임금이 됐으면 아주 고상한 클래식 음악이나 이런 걸 좋아한다고 해야지. 나 지금 뽕짝 좋아해. 이렇게 하면 좀 품위가 떨어지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변색자는 그 좋아하는 것이 바르지 아니한 것을 부끄러워한 것이다. 그랬더니 맹자께서 말씀하셨어. 왕지 호학이 심즉, 왕께서 음악을 좋아하는 것이 심하다면 제 나라는 아마도 여기 아까 추측을 뜻하는 말이라 했죠. 아마도 거의 잘 다스려질 것입니다. 금지하기, 오늘날의 음악이 유고지하경입니다. 오늘날의 뽕짝이 옛날에 클래식하고 같습니다. 그 말이야. 여기서는 금지학은 요건 아까 세속의 음악이죠. 세속의 음악을 말하는 거. 고지학은 선왕지학이죠. 여기서 말하는 금지학은 여기서 말하는 세속지학이고 고지학은 선왕지학이에요. 그러니까 금학은 세속지학이요 고학은 선왕지학이다 이렇게 됐죠. 왈 가등문여일까? 그렇다면 들을 수 있도록 허가하시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여기 지금 가을가자하고 득자가 두 개가 다 가능을 뜻하는 조동사.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정확하게 분간을 하면 들을 문자하고 직접적인 가능을 뜻하는 말은 득자예요.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을자, 가자는 들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번역하면 들어볼 수 있나요? 그러면 왜 가을가자하고 얻을 득자를 같이 썼나? 가능을 뜻하는 조동사 두 개를 같이 썼나? 겸손한 표현이에요. 혹시라도 제가 들어볼 수 있나요? 그렇게 겸손한 표현이에요. 이게 지금. 왈 도각락과 말하기를 홀로 음악을 즐기는 것. 여기 지금 요거 가지고 조선의 유학자들이 이거 말이 많았어요. 지금. 조선조 초기에는 뭐냐면 독악락이라고 읽었어요. 앞에는 음악학자고 뒤에는 즐거울 학자다. 그랬더니 조선 후대에 와서 조선 후대 학자들이 간제 선생, 노사 선생, 조선 후대 학자들은 야 문법이 그게 맞냐? 서술어가 앞에 있고 목적어가 뒤로 가니까 독낙악으로 읽어야지. 음악을 즐기다 해야지. 조선조 초기에는 언해본에서는 홀로 음악으로서 즐기는 것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중국 학자들도 전부 독악락이라고 했어요. 조선 후대는 독낙악으로 했어요. 차이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중국에서는 이것을 뭐냐면 낙악을 어떻게 받느냐면 이가 음악학자예요?
이악 위락으로 본 거예요. 중국에서는. 음악으로서 즐거움을 삼다. 그래서 이하고 낙을 빼고서는 낙악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낙악은 하자의 음은 즐거울 낙자로 읽어라 이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에서는 주자를 비롯해서 중국 후대학 주자의 모든 학자들 대부분 악락으로 읽었어요. 홀로 음악으로서 즐기는 것과 사랑과 더불어서 음악으로서 즐기는 것, 여인 악락 이렇게 했어요. 근데 조선의 유학자들이 보니까 이게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어. 홀로 음악을 즐기는 것과 사람으로 더불어서 음악을 즐기는 것. 이렇게 하면 간단한 것을 왜 음악을 가지고 즐거움을 삼다 이렇게 복잡할 필요가 있느냐. 근데 저는 우리 배울 때 훈장님한테 독악락으로 배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책의 언해본도 다 악락으로 했어요. 악락. 근데 조선 후대에 와서 우리 유학이 좀 더 중국의 영향권에서 좀 벗어나기 시작해. 그러면서 독자적인 해석을 하기 시작해요. 독자적인 해석을. 주자나 중국 유학자들이 해석했던 것하고 다른 독자적인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독낙악으로 한 거예요. 근데 저는 독악락으로 합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요. 그래서 홀로 음악으로서 즐기는 것과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음악으로 즐기는 것. 이것이 무엇이 즐겁습니까? 숙락 무엇이 즐겁습니까? 여기에 누구 숫자가 있고 우리가 또 누구 숫자가 있지요? 의문사 후할 때 이 누구 숫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숙자하고 숫자하고는 저것도 누구 숙, 이건 누구 수, 차이가 뭘까요? 수는 물이고요. 그다음에 수건 딱 찍어져서. 요건 선택이에요. 이건가 저건가 선택할 때 수게 누구 수. 저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후의 의미예요. 후. 영어로 말하면 이건 후 누구. 후고 저것을 말하면 which. 요거예요. 선택이에요. 이런 것 중에 무엇이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이 여러 개 있는데 선택한 다음에 무엇이 그 말이에요. 누가. 그럴 때 수하고 수의 차이가 그런 것입니다. 말하기를 불야교인이다.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것만 못합니다. 이 약자도 지금 아까 같을 약, 같을 여, 같을사, 같을 유 그거 설명드렸잖아요. 그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것만 못합니다. 말하기를 적은 사람과 더불어서 음악으로 즐기는 것과 많은 사람과 함께 음악으로 즐기는 것이 숙락이니까 누가 무엇이 즐겁습니까? 많은 사람과 더부는 것만 함께하는 것만 갖지 못합니다. 여기 했죠. 자, 그래서 이 악락은 내가 아까 조선 후대에 와서는 이건 낙악으로 했는데 나는 이제 옛날 그대로 그것을 악락으로 읽는다고 그 설명드렸고요. 독락, 홀로 즐긴다. 이것이 홀로 즐기는 것이 많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만 갖지 못한 것이요. 적은 사람과 함께 즐기는 것이 많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만 갖지 못한 것은 역인지상정이라 사람의 일반적인 상정이다. 인지상정이다. 그렇죠? 요거 해놓고서는 이제 요 뒤가 이제 다음 시간에 여민동락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여민동. 자, 그러시고 오늘 이제 쉬죠. 술자는 진술할 술자죠. 술지, 뜻지자. 그러면 술지는 의미가 뭘까요?
서로 의미를 또 내 마음을 풀다 말하다, 진술하다. 풀다. 내 마음이 지금 어떤 나는 이런 마음 갖고 살아 그 말이죠. 술 취하면 내 뜻을 진술하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내 마음을, 현재 내 마음을 말하다. 이건 고려 마지막 산문 중에 한 양반인 야은 길재 선생, 길재 선생의 그 시예요. 여기는 지금 살 거자, 남을 여자, 글 서자가 운자예요. 운자. 자, 그러면 인계목 독한 거 아니에요. 시내가에 임해야 있는 모욕에서, 모옥에서. 이건 띠모자죠. 띠는 뭐죠? 띠. 우리가 어렸을 때 뽑아먹던 삐비. 그게 꼭 벼가 비슷하잖아요, 이파리가. 그래서 시내에 임한 초가집, 모옥은 그냥 초가집이라는 뜻이에요. 시내가에 임한 초가집에서 독한 거 홀로 한가히 살고 있어. 이게 집이 지금 왜 떨어졌는가 봐. 집이 지금 동네를 이루지 않고 지금 야운 선생 집만 또 왜 떨어졌던가 봐. 그러니 월백 풍청 흥유해라. 달은 희고 바람은 맑아서 흥유해라. 흥치가 남음이 있어. 아주 지금 재밌게 살고 있어. 시내에 임한 초가집에서 홀로 한가히 살지만 월백풍청 흥유해요. 달빛은 이고 바람은 맑아가지고 나의 흥치는 여유가 있어. 근데 외객불래 산조예요. 밖으로부터 오는 손님, 외객, 우리 집을 찾아오는 외객은 불래요. 오지 않아. 그러니 그런데 산조예요. 산새들은 지저귀고 있어. 이게 말씀어자죠. 말씀어자가 이게 새나 짐승을 뜻할 때는 지저귀고 시끄럽게 군다는 뜻이에요. 산새들은 아주 지저귀고 있어요. 외객은 오지 않고 산새들은 지저귀고 있어요. 그래서 이상 옹길상자죠. 거울상상 또는 침상상이요. 거울상을 딱 옮겨놓고 어디에? 주거에다가. 이건 언덕오자예요. 네. 주거는 뭐냐면 대나무밭이죠. 대나무밭. 대나무밭 있는 쪽에다가 거울상을 딱 옮겨놓고 침상을 옮겨놓고 와간사라 누워서 글을 보내. 어떤가요? 이 시가 어떤가요? 이 시로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뭐예요? 자기가 지금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네. 번거로운 세상사하고 어떤가요?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요즘에 이제 시집을 내놓고서는 요즘 이제 시평이 들어와요. 나한테 그 시가 어떻다, 글을 읽어보니까 어떻다 하고 평가가 들어오기 시작해. 근데 이제 어떤 사람 나한테 나도 형같이 살고 싶어. 글을 읽어보니까 너무나 한가해. 아침에 와서 아침 8시 반까지 서당에 와. 그러고서는 앉아서 이제 한 30분 내지 1시간 풀을 뽑아, 바닥에. 그게 이제 풀을 뽑는 시간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이에요. 거기에 이제 어젠가 그저께 그 평화방송에서 나를 이제 초청을 해서 1시간 동안 인터뷰를 하는 걸 방송에 내보내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제 아침에 가서 풀 뽑을 때 다른 사람들은 노동으로 생각하고 야 그걸 그렇게 어렵게 땀 뻘뻘 흘리면서 해. 그게 나는 내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이야. 풀을 뽑는 게 내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이야. 그래 놓고 나서 이제 뭘 하느냐. 책을 봅니다. 이제 글을 읽어요. 그럼 점심 먹고 그럼 책 보다가 이제 좀 졸려. 그러면 시 짓는다고 이제 점심 먹고 또 한 바퀴 동네 한 바퀴 돌기도 해요. 이렇게 동네 한 바퀴 돌고. 동네 한 바퀴 돌다 보면은 이제 꽃도 보고 새 울음소리도 듣고 이제 여러 가지 풍경을 보잖아요. 그 볼 때 이제 감흥이 일어나. 그러면 와서 이제 그저 이제 집에 갈 때까지 시를 짓는다고 앉아 있어 이제. 근데 그런 것을 이제 그 시집에 이제 써놓은 거예요. 그런 내용을.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읽어본 친구들이 이제 뭐라고 그러냐. 야, 나도 너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왜 못 살아? 다 그렇게 지금 살 수 있는 나보다 훨씬 여건이 좋은 사람들 많아. 수백억대 재산가들도 있어.
심지어는 뭐 대부분이 다 나보다 재산이 다 넘은 수십억대 재산가들이 많아. 그런 놈들이 다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그래서 야, 너희들은 나보다 훨씬 조건이 좋잖아. 왜 그렇게 못 살아? 왜 세상에 얽매여 살아? 벗어나면 돼. 못 벗어나더라고. 그것은 마음을 내려놓기가 쉬울 것 같아도 쉽지가 않은가 봐요. 마음을 딱 내려놓고 나는 그렇게 살 거야 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가 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이 시도 야은 선생이 마음을 딱 내놓고 태종하고 친구입니다. 야은이 태종하고 동문수학한 친구요. 그래서 태종이 야은 선생을 야, 나 임금 됐으니까 너 와서 좀 벼슬 좀 하고 그렇게 벼슬자리도 높은 벼슬자리를 줘. 버리고서나 가. 그럴 때 길을 잘랐다고 그러죠. 절교. 죽이지는 않고. 옛날 임금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잖아요. 근데 죽이지는 않고 길을 자르면서 그러고서는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시에는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일상과 그 사람의 사상이 그대로 투영되는 게 시입니다. 시.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글을 읽어보면, 시를 읽어보면 이 사람은 어떤 마음과 어떤 정신세계를 가지고 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들의 시는 역시 읽으면 대단히 좋죠. 이런 시를 읽으면 마음이 탁 안정이 되잖아요. 너무 좋아요, 시가. 거기에 이제 내가 초서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초서를. 옛날에 송담 이백순 선생한테 이제 시를 배우고 그러잖아. 이제 초서를 또 알고 싶더라고. 초서를. 요즘 세상에 초서를 알아보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요것을 이 시를 그대로 초서로 옮기신 거예요. 옮겼는데 이 초서 보면 이게 이말림자지요, 신에게자지요, 띠모자지요, 지복자지요 이런 거. 이게 한가할란자. 이건 바깥외자, 이슬유자 이렇게 전혀 지금 이슬유자 이거 보고서는 누가 이슬유자라고 하겠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나는 이 초서를 보는데 지금 이제 누정 같은 데 가보면 이제 초서로 이제 시판 뭐 이런 게 초서로 많이 쓰여 있어요. 그럼 이제 나는 이제 제 대강 읽어. 그건 뭐냐면 요걸 이제 시를 짓다가도 젊은 시절에 저걸 붓펜 가지고 수도 없이 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십 번을 쓰다 보니까 이 초서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초서가. 그래서 우리가 한문을 배우는데 배울 게 많아요. 시도 배워야 되고 붓글씨도 어느 정도 좀 썼으면 좋겠고 초서 남들 못 보는 초서도 좀 봤으면 좋겠고 그렇잖아요. 이건 지금 AI로 해결 못해 이런 건. AI가 제대로 못 읽어 이런 건. 그러니까 그런 것이 많은데 서두르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글 읽는 것부터 하나씩 하시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네. 오늘 수업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시에서 실원이면 7글자씩 좀 끊어서 보면 저희가 해야 되는데 5글자, 7글자 쉬어봐야 되거든요. 제 입장에서.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저도 처음에 못 봤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글자 수를 대강 세어봐요. 그러면 4, 7은 28이잖아요. 28글자 7원이구나. 그럼 7글자씩 끊어 읽어야지 이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눈이 튀기 시작하면 뭐냐면 운자를 봐요. 운자. 운자를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면 운자를 보고서는 어디서 끊어 읽네 이렇게 나와요. 운자 가지고 하고 처음에는 글자 수를 가지고 하고 나중에는 운자를 보고 그러고서는 더 이제 고수들은 척 보면은 말이 이제 이게 글이 이렇게 돼 있네. 임계목 독한 거 요거 알고 이거 여기 거하고 월 사이는 요 사이는 뭐 이어질 수가 없거든 말이. 그런데 그런 것도 이제 경험이에요. 그래서 제가 글을 많이 무조건 의미를 몰라도 소리내서 성독을 많이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 경험치가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끊어 읽는다는 것이 나중에는 보여요. 처음에는 안 보여도. 또 질문 하시죠.
시집을 내고 그러고서나 이제 요즘 이제 시를 지려고 해보니까 요즘은 시가 또 잘 안 지어져. 시심이 없어졌는가 봐. 시집을 한 권 내고 나니까 그 뒤로 이제 제가 여러 수 올려드렸잖아요. 여러 수 계속 올려드렸는데 벌써 지금 이제 이때쯤이면 시 한 수가 나와야 하는데 어제도 시 지려고 앉아 있어 보니까 이게 안 져져. 오늘 또 가서 이제 꼼지락거리고 이제 시를 지려고 이제 앉아봐서 이제 지어봐야죠.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어떤 때는 막 전날 지고 오늘도 지고 내일도 지고 매일같이 하루에 한 수씩도 짓다가 어떤 때는 열흘이 되도록 어떤 때는 보름이 지나도록 시 한 수가 안 나올 때가 있어. 요즘이 지금 그럴 때인 것 같아. 잘 안 나오더라고. 시를 그러니까 문장을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문장을 많이 책을 많이 읽고 문장을 많이 알아야. 그래서 내가 송담선한테 시를 배울 때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선생님 어떻게 시를 잘 져요? 똑같은 질문 했어요. 그때 선생님이 우선 좋은 시를 많이 외워라. 그래서 시를 중국하고 한국의 시를 한 100수가량을 선발을 해서 100수를 내가 외웠어요. 다. 100수를 다 외우고 나서 그러니까 지나다니면서 계속 흥얼흥얼 이제 다 외운 거예요. 100수 정도 외우니까 시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서는 시를 구성하는 그러니까 구성법이 보이고 그렇더라고. 그러지 않으면 시가 잘 안 보여요. 제가 제시해드리는 시는 꼭 외우십시오. 이게 아주 명시들이에요. 세상에 자랑할 만한 명시들이니까 꼭 외우세요.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 일어서세요. 자, 차렷. 자, 선생님께. 그렇지. 업.